네, 진로 레시피의 황진규, 강성찬입니다. 전 민신태입니다. 각자 소개는 각자가 알아서 타이밍을 잡고 팍팍 들어오셔야 돼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방송 분량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자, 눈은 마주치고 합시다. 이게 아무리 목소리만 가는 거 그래. 우리 눈은 마주칩시다. 저번 방송이 아주 이슈가 되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그러니까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자가 너무 편향적이다. 그렇지. 좋아요. 저번 회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청소년 직장생활 해도 좋은가? 이 주제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거는 100분 토론 주제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답은 없는데 나는 세모야. 난 세모야. 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장단점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했잖아요. 직장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라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럼 직장 생활을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장점이고 단점이 너무 어떡하란 말이야. 다녀도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거침없이 한번 내놓는 것으로. 자,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직장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뭐 강연이든지 상담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뭐 다른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제가 꼭 가야 될까요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나중에 대학을 가서는 제가 직장을 꼭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요즘 같이 뭐 실업률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청소년들도 되게 와닿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직장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아무리 신문을 안 보고 아무리 뉴스에서 연예변만 본다고 하더라도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실업률, 뭐 미취업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들도 그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선망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보통 뭐 1년 아니면 3년 그 짧은 기간에 나온다는 거를 뭐 아마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직장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면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가급적 직장 생활은 안 하는 게 좋다. 직장 생활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직장 다닐 때는 뭐 당연히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고 직장을 그만두고 책을 쓰면서도 제가 편협하게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려고 했어요.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이 되게 행복해하고 자기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인들이 없었어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행복해야만 해.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한테 강제하는 사람이 있었지. 자기개발 중독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을 뿐이 정말 직장인들 중에 물론 제가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든 직장인을 만나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본 결과 행복한 사람은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저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보여요. 행복한 척하려는 사람도 보여요. 근데 직장인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저는 이때까지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전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 삭제. 그러니까 그분은 뭐 S전자 다니시는 분이.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내가 다른 직장인도 몰라. 들어봐. 저 편견에 가득 찬 저 마인드. 그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행복해야만 한다고 근데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눈을 봤잖아요. 지금 그분 전화 연결 한번 해봅시다. 전화 연결해봐. 그분이 하셨단 말이 이거.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기 어떤 너무 결핍을 채우는 거지. 어렸을 때 결핍을 채우는 거지. 자기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지 못했던 걸 주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찬 씨 이건 통으로 드러내 주세요. 황진규 씨의 편견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행복에 대한 뭐 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또 이건 이견이 많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뭐 주관적인 거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직장인들 중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직장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민신태 팀장님은?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삶도 그렇지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한국 남자로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딱 깨달은 건 그거예요. 뭐냐면 한국 남자의 보편성을 배우는구나.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고 저 위치가 되면 저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구나. 그런 걸 조금 개인적으로 좀 깨달았고요. 직장 생활은 행복하진 않았는데 직장 생활이 받쳐준 내 인생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았다거나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이랬으면 직장 생활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했다에 그러니까 왼손모가지 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근데 환경이 일을 그러냐고요. 환경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론적인 우리 대학생들- 아이들은 이제 커가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친구들한테 왜 차악을 자꾸 선택을 하라 그래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았으면서도 뭐 아까 군대 얘기 잘하셨잖아요. 아까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나도 보니까 뭐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뭐 군대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겪었던 상처나 아픔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조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최소한 자기 삶의 반 이상을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평생은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의 절반 이상은 분명하죠. 만약에 그쵸, 10년을 다녔으면 5년은 일했지. 그리고 또 그 노동이라는 게 직장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하고 자기 직전 누워서도 일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런 생각하면 근무 시간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미래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삶이. 오직 그 이유가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오직 돈뿐이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 삶도 괜찮다 할만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어떤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법정스님이 쓰신 책 중에 무소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유라는 개념을 떨쳐버리는 게 트렌드가 됐대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비버리힐스에 뭐 집도 있고 뭐 뉴욕 뭐 어디에도 집이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모든 걸 다 떨치고 여행 다니면서 가방에 옷 몇 개 딱 넣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런 게 더 멋진 인생으로 되고 있다. 뭐 이런 하지만 얘기 그런 분들은 통장에 잔고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무소유가 아니긴 하죠. 아니,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한번 시급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집 살라고 빚 내고 뭐 생치라를 떨어봐야 남는 거는 빚밖에 없고 그렇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이나 그런 것들 한번 빡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삶이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미국도 만약 그냥 계속 쭉 경제 성장으로 호황 잘 살았으면은 뭐 무소유라든지 뭐 그런 트렌드는 생기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직장인들이 자가적으로 치유하고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내적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고생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사회활동이나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들 같은 확실히 저희 세대나 이 세대보다는 확실히 자기 미래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뭐 기사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저는 아까 전에 다들 동의하지 않지만 직장을 가급적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이 저번 회에 직장의 장점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의 안정성,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소속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장점이 3개인데 사실 이게 장점이라고 제가 적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을 나오면서 이게 과연 진짜 장점이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것도 부정해버리면 단점만 6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저는 왜 그러냐면 직장은 분명히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죠. 그 자체를 팩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역설적에도 직장에서 주는 안정이 진짜 안정인지는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 맥락과 닿아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갖다 월급이 없으면 안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수시로 정리해고하는 직장이잖아요. 지금 직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정적으로 몇 년 동안 월급을 받지만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과 정리해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어요. 아주 그게 완전히 관계 없다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도 그 부서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면 정리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입의 안정성이 직장에서 보장해주는 수입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허구적인 것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즘 뭐 많이들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수입의 안정성이라는 게 크게 큰 장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서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된다. 뭐 좀 소위 말해서 널널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봐도 그건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부품화된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일만 하게 되고. 근데 이게 과연 장점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품화된다는 게 장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일을 하나의 일을 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직장에서 배웠던 부품화가 되어서 되게 전문적인 기능, 지식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직장을 다녀야지만 의미 있는 거가 되게 많아요. 그 직장을 나오게 되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들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조업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20년 동안 그 이렇게 기계의 수평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나 못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장인처럼 그래요. 전체 기계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게 맞춰져야지 다음 공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기능의 숙련도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5-6시간씩 해서 맞춰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기능이 좋은 사람은 육감적으로 이렇게 막 한 30분 만에 탁탁 몇 톤 되는 기계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정리해고돼서 나가서 치킨집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뭐 아니, 수도 없이 여기 많잖아요. 앉아 있는 3명이라도 아유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직장이 주는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된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부품화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게 과연 장점인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저는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제 돈이나 어떤 그런 거를 쫓아가서 선택을 하면 나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거 학생들이요,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후회 안 하는 거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거를 꼭 생각해 봐라. 직장을 가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장점이 아직 세가 다 안 끝났어요. 우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장점이 세 지금 개를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단점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이게 있어요. 완전 작업이 다 안 끝났어. 트랜스포머 저 입으로 들어 다 단점에 다 단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페이크였어. 그러니까 소속감, 직장에서 주는 소속감은 장점이잖아요. 아이 저 말했잖아요. 카드키 들고 다니면 강남. 아, 많죠. 얼마나 나 뿌듯해. 나 진짜 뿌듯했어. 카드키 딱 들고 강남에. 아 그래서 요즘은 막 좋은 회사들 같은 그 카드키 뭐 목걸이 디자인 진짜 예쁘게 한테 만들어. 그런 거 아마 중고나라 올라올 거예요. 많이 배지나 이런 것도 팔더라고. 실제로 팔아요. 진짜? 예. S전자 배지, 뭐 배지 이렇게 퇴사하신 분들이 올리더라고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돈으로 주고 살 정도로 장점이긴 하지만 그 소속감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현대자동차 계열의 회사를 다녔어요. 네. 그럼 우리 상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항상 이랬어요. 야, 현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현대면은 이래야 돼. 뭐 술자리 가서 술 좀 안 몸에 안 좋아 술 못 마시겠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현대면은 술 빼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직장 생활 못 해. 우리 회사에서는 못 해. 이러는 거예요. 왜 난 장그래가 생각나지? 그러니까 저는 미생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속감이라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함께 일하는 이런 소속감이 사실은 우리의 개인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적 도구로 너무나 자주 너무나 흔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삼성면 이래야 돼. 뭐 현대면 이래야 돼.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속감이라는 건. 왜냐하면 전체를 하나로 궤를 묶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속감이라는 게 패거리 문화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뭐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뭐 학벌 논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패거리 문화를 갖다 좀 좋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장점 3개와 단점 3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다 끝내놓고 봤을 때 직장은 단점이 6개다. 아우 나 왜 동의를 할 수가 없지. 얘기는 그냥 직장이라는 곳이 또 주는 것 중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솔직히 준비가 좀 잘 안 된 청년들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기엔 좋은 조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 자꾸 막 이렇게 포장도 하고 저렇게 포장하는데 핵심은 그냥 돈이에요. 돈.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건 장점이에요. 그건 인정한다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동안에 인생을 긴 호흡으로 보면 아주 단기간 동안에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 외에 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살기에는 좋지 않다. 그렇죠. 제가 정리하면 황준기 씨가 지난 시간에 페이크로 얘기했던 장점 3개를 이번 시간에 단점으로 확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뭐 직장은 단점 6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절망적이니까 제가 느낄 때는 세상 모든 일이 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오늘 황준규 씨는 그래. 직장에 대한 양날의 검 3개와 단점 3개를 얘기해 줬습니다. 맞아. 항상 우리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겁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아니야. 조금의 근거만 주면 거기로 훅 해서 가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직장을 다 다녀봤고 뭐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네. 이렇게 또 그렇다고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대안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있고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대안을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세대 요즘에는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마치 대기업에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심하죠. 더 심하죠 지금. 근데 대기업에 가는 게 꿈이잖아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 꿈은 뭘 것 같아요? 그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거길 그만두는 게 꿈이에요, 진짜. 논리마다 조금씩 설득력이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꿈이라니까요, 그게. 그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애들한테 직장을 가는 게 일단 가고 봐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 대해서 직장의 행복에 있긴 한 걸까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직장 현실이 이렇다. 네,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직장 친구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직장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걱정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대부분 밥벌이 하는 데는 직장 아니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치.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애한테 직장이란 이런 곳이야. 야, 랄랄랄랄라 얘기해. 그다음에 그럼 아빠 나 뭐해? 뭐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가기 전에 저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도 좋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부터 바로 잡고 가야지 올바른 대답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부모 혹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그거예요. 안정이 행복이다라는 도시를 갖고 있어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예측 불가능하고 불연속적이고 불안한 거잖아요. 당장 내일 우리는 유한자인 인간은 당장 내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위험만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일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생각, 그 안정 이퀄 행복 이런 도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있죠. 예.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요. 삶 자체가 누구도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지금 바로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맞잖아요. 그럼 제가 사회자 자리를 꿰차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성찬 씨도 옆에 있다 같이 사고 나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저는 거죠. 순발력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또 유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야. 대예언. 황스트라다무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한 건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 이꼴 행복이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삶에 안정이 없으니까. 삶에 어떻게 안정이 있어요? 안정이 없지.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아요. 꿈은 꾸고 그런 게 보여지고 뭐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안정하지 않은 게 인생인데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안정하려고 중요해요. 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안정할 수 없는데 어른들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죠. 신자유주의라는 소위 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어요? 직업 자체가 어제 생겼다가 오늘 없어지는 게 어제 있었던 안정적인 직장이 날아가는 게 아니 97년에 대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누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큰 대기업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97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어지잖아요. 그런 기조는. 직장도 직업도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렇죠. 직장 사라지는 것보다 직업 사라지는 거 더 황당하죠. 요즘 걔 보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정이 진짜 행복한 거냐? 저는 노예요. 차라리 행복하려고 하면 인생이 불안정하다는 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삶 자체가 원래 불안정한 거야. 나도 나가다가 죽을 수 있어. 내일. 나도 지금 직장 다니지만 내일 잘릴 수 있어. 야, 그럼 사과나무를 심겠네 진짜.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그런 오해 하나 바로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오해 하나로 비롯돼서 많은 불행한 삶들이 연속해서 전개된다는 느낌이 저는 강해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닌가요? 이것도 동의가 안 되시나? 아니, 그건 완전 동의돼요. 그러니까 그거 논리를 많이 주입이란다는 그렇지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꿈꿨고. 매번 이거잖아요. 지금 참고 하면 나중에 뭐 될 거야.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돈 벌 거야. 지금 공부하면 대학 갈 거야. 지금 공부해도 대학 잘 못 갔어요, 저.
지금 그때 열심히 돈 버는데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간증인가요? 이거 지금 간증의 시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방만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 행복한 것들을 좀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삶의 태도? 삶 자체가 원래 불안정하니까 오케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그래. 예, 그래서 거의 뭐 세기말적 세기말적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즘 마무리. 유행하는 영화 매드맥스 분위기가 훨씬 나는데요. 그래서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하면서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실컷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해놓고 벼락 이제 끝으로 다 몬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뭐 자,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너 네 아들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럼 제 아들한테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 한 20살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인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직장을 갖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그 직장이 너를 평생 보호해주고 지켜줄 보호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직장이라는 것을 구하고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했었던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한테도. 지금 청소년들이 청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저번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아주 많은 청소년들이 직장인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네들이 가져야 될 직장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정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할 거예요. 아예 어쩌면 정규직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그럴지도 몰라요. 그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진단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기조가 신자유주의적인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직장인이 될 친구들에게, 될 수밖에 없는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직장을 구할 때 청소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을 의탁할 구세주로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여기만 가면 내 삶이 피고 내 마지막 삶 해방구 막 이런 거. 막 저기만 가면 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구세주로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대학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예.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세주로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장이나 그 직업이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아니라 직장이든 대학이든 우리 청소년들이 그게 구세주가 아니라 조력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직장이 내 삶의 구세주고 구원자이기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부대낌들을 완화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직장도 충분히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훈훈한 마무리. 맞아. 갑자기 적군 다 무찌르고 나서 마지막 장군 살려주는 주인공 있잖아. 내가 너에겐 자유를 줄 거야. 이런 느낌. 원래 제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닌데 검열을 너무 했어. 하도 우리 팀장님이 겁을 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황진규 씨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 없네. 그러면 또 일은 구세주가 아니라 조력자니까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야죠. 마지막은 진짜 좋았어요. 마지막은 진짜 훈훈했어. 예,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이번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까지 들으신 분들은 헷갈리는 분도 그러니까. 계실 거예요. 아니 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거야. 이놈의 자식이. 그거는 정치자들의 제가 현명한 판단에 정리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맡기겠습니다. 구세주로 생각하시는 직장을 구세주로 생각하시는 분은 직장을 가지 마시고 직장을 조력자로 생각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직장을 가시면 돼요.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 중에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소신껏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조력자라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신껏. 전 소신껏 해요. 그렇죠. 이 방송은 자꾸 소신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 앞에 앉을 때마다 그 소신을 시험 받게 될 겁니다. 아니야. 그런 느낌은 들어요. 제가 강하게 들어요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